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 만에 이런 여유를 느껴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어쩌다 보니 제게 이런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평일 낮이라 아무도 없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간만에 서울에 있는 딸아이와 전화를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좋아졌다면서 한시름 놓인다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저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다시금 삶의 여유를 찾는 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저도 지나간 일들의 생각 정리를 할 겸 해서 한번 글로 써내려가 볼까 합니다. 제가 동생들만 둘인데 어릴 적부터 이 녀석들을 챙기느라 바쁘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워낙 바쁘시기도 했고 저희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으로 지냈었거든요. 동생들을 챙기는 것은 항상 저의 몫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원망한다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이거니 하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를 챙기는 일을 항상 조금 뒷전인 편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집의 형편에서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조그마한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벌어서 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언니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거 해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지. 부담 갖지 마. 이걸로 친구들한테도 한 번씩 사주고 그래. 얻어먹고 다니지 말고. 어려서부터 이런 처지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지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가끔은 조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걸요. 그저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낼 뿐이었답니다. 격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만든 동화책을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꿔보지 않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했었거든요. 그렇게 동생들을 고등학교 공부까지 전부 마치고 난 후에 저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꿈을 다시 꺼내어 보게 되었어요. 언니, 이제 언니도 언니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면서 살았잖아. 그래, 맞아. 작은 누나 말이 맞아. 우리도 큰 누나가 앞으로는 원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해. 저의 꿈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하나뿐인 저희 동생들이었어요. 이 녀석들 언제 이렇게 컸는지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인지 그저 시집가서 애 낳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이 모든 건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 해에 저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딱 29살이었어요. 요즘은 30에도 대학을 다시 가기도 하면서 지낸다고 하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20대 후반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슴속에 꿈을 덮어버린 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답니다. 당장 거리를 아예 끊을 수 없었기에 집 근처에 있는 택배 회사에서 콜센터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요. 물류센터와 붙어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오가면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마주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 남자와 유난히 자주 마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자주 마주치던 그 남자가 제게 캔커피를 하나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캔커피에는 자기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대시를 받은 거였어요. 아침부터 얼굴이 어찌나 화끈거리던지요. 다른 동료 언니들이 볼세라 가방으로 빨리 넣어버렸어요.
그 연락처를 받아보고 나서 어째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전 사실 연애에는 젬병이었거든요.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빴던지라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때가 이미 연락처를 받은 지 일주일이 흐른 뒤였죠. 남자는 제게 말을 하더군요. 저는 곧장 차인 줄 알았어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시길래요. 그게 사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락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남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그는 저와 동갑이어서 그런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동갑인 걸 알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어요. 와, 지금 뭔가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다. 동생들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 그래. 나도 이렇게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남자는 저와 통하는 게 참 많았는데 원래 재작년까지 사업을 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기가 힘들었던지라 첫 사업이 잘 안 되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배송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삶에 대한 포부가 있는 그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우연치 않게 만난 남자와의 관계는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저희는 1년간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저희의 연애는 정말 달콤했어요. 이전에는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다 점차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 내가 파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정말? 언제 그랬는데?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자기 만나기 1년 전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서 바람 피운 걸 알게 됐거든. 그때는 사업하던 와중이었고 잘 나가 보이는 나를 놓치기 싫었던 거지. 그러다 내가 알아버렸고 그 뒤로 파혼을 했어. 남자친구의 고백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겪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솔직히 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 편견을 가질까봐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어. 어차피 다 지나간 일이고 당신 잘못이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감싸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준 글을 보고 저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나한테 숨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나를 믿고 말해준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저희는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의 집으로 인사를 올리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네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부모님은 무얼 하시는지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굳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건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집에 가보니 확실히 저희 집이랑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이런 집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셨어요. 남자친구도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언제 저런 여자를 만난 건지.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못난 아들 잘 좀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오늘 오기까지 엄청 떨렸는데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님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게 그렇게 살갑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자친구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눈치야. 에이,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어. 사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친엄마는 아니셔. 나 중학교 2학년 때 아빠가 재혼을 하셨거든. 정말? 그럼 친엄마는 어디 계시는데?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겪었었구나. 이제 나랑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은 전부 묻고 살자.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에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딘지 살갑지는 않으셨던 예비 시어머님의 반응이 이해가 되는 듯 했죠.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 이후 날을 잡게 되었어요. 결혼까지 쭉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는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지냈어요.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어머님은 저를 어딘지 모르게 어려워하셨어요. 그 덕분에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잘 안 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이런 집이 어디 있느냐면서 부러워할 만했죠. 남편도 자기 엄마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편은 아니어 보였어요. 어느 모자가 그렇듯 엄청나게 친하거나 한 분위기는 아니었죠. 저희는 그렇게 서로 할도리만 하면서 지냈어요. 어머님도 저한테 이렇다 할 터치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렇게 신혼생활이 얼마간 이어지던 때였어요. 시댁에 너무나도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아버님께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라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닌지라 통상적인 절차였죠. 그런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새엄마 짓이야. 어머니, 정말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얘가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자기야,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도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당신은 몰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지. 남편은 제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어머님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아버님의 사인을 밝혀냈는데 그 원인은 급성 심장발작이셨어요. 흔히들 말하는 심장마비였죠. 이미 사인이 나왔는데도 남편은 뭔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거 분명히 조작된 거야. 새엄마가 이 일을 벌인 게 분명해. 저는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어머님은 재혼을 하실 당시에도 아버님의 재산을 보고 재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학창시절에도 남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득 챙기는 일에만 눈에 불을 켜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머님을 보면 절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의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야? 어머님 전혀 그래 보이지 않으시는데 입고 다니시는 것도 그냥 소박하셔서 몰랐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어머니랑 대면대면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절대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는 시댁과 인연이 아예 끊겨버렸어요. 남편이 그러기를 원했거든요. 남편은 그동안 자기 아버지 때문에 시댁에 갔었던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연락이라도 한 걸 아는 날에는 길길이 날뛰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은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계획하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사업이 잘 풀려나갔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서 그런지 저는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기다리고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와줄 줄은 몰랐었거든요. 너무 고맙고 아이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남편도 제 임신 소식에 기뻐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의 임신 소식은 어머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사실 저는 남편 몰래 어머님과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냈거든요. 어머님, 그이 이번에 아빠 된대요. 어머, 정말이라니? 너무 잘 됐구나. 안 그래도 요즘 꿈자리가 좋더라니. 네 태몽이었나 보다. 임신을 하게 된 이후에도 종종 어머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두어 번 정도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가 전부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저대로 어머님께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임신을 한 뒤로 어머님은 이전의 무뚝뚝한 모습은 많이 사라지셨고 오히려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도 그즈음 진행하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갖고 있던지라 저희는 가정을 꾸리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죠. 그리고 10달 후 만난 제 아이는 딸아이였답니다. 딸을 내심 바라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은 은근 아들을 바랐지만 그래도 딸이라고 미워하거나 하는 건 없었어요. 아이는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렇게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첫 생일을 축하받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끊겼던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남편 몰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너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니? 장원이는 좀 어떻고? 어머님은 바로 남편의 안부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이도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여진이 이번에 돌잔치 했어요. 어머님께 연락 드려볼까 했는데 그이가 안 내켜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지 못했어요. 저라도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 설아, 잘했어. 나한테 연락했다는 거 알면 그놈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야. 여진이는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지? 네, 어머님.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약 먹고 금방 낫더라고요.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손녀딸이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뚝뚝 묻어나오는 겁니다. 왜 가족끼리 이렇게 등을 지고 지내야 하는지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내보았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아직도 마음이 안 좋지?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등지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머님도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남편은 그래도 시간이 좀 흘러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죠.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이라도 어머님이랑 다시 잘 지내보자. 솔직히 내가 어머님한테 종종 연락드리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당신 걱정 엄청 하셔. 전화만 걸었다 하면 당신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물으신다고. 남편의 표정은 덤덤하더니 이내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무 모질었다 싶어. 난 이제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남편은 망설이더니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발걸음을 했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오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버선발로 나와서 딸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여진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째 그렇게 살이 많이 빠진 거니?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당신도 참 어머니한테 살갑게 말 좀 해봐. 됐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여기 다시 와줘서 고맙다. 앞으로 어려움 말고 자주 놀러와. 그리고 아가, 너도 나한테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주저 말고 얘기하거라. 어머님은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잘 지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 이후 저희는 시댁에 종종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면서 나름대로 알콩달콩 지냈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5살 때였어요. 저는 결혼과 임신, 육아로 인해 잠시 묻어두었던 저의 원래 꿈인 동화작가로서의 일을 다시 준비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출판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니 오후 시간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시간적 여유가 넉넉치 않으셔서 부탁을 드리기 힘들었고 저는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보게 됐어요. 어머님, 저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후 시간에 여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은 너무 흔쾌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도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집에만 있으면 되겠니? 나가서 일하면서 지내야지. 여진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너희 퇴근할 때까지는 내가 봐주마. 어머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저는 다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만 키우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던 와중이었는데 다시 일을 하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하고 싶었던 쪽에 일을 하니 배우는 재미도 있고 행복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당신 사업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동안 별탈 없이 잘 해왔잖아. 형식이 놈이 이번에 크게 한번 확장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당장 급한 불들은 잘 해결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순간 가시가 확 기우는 게 느껴지면서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었죠. 일을 하게 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러다 남편은 제게 말하더군요. 이번 위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을 한번 해볼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 저희는 갑작스런 일에 솔직히 많이 당황했어요. 시댁에는 절대 손을 벌리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어머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지금 제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그런데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위기만 넘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평소에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 어머님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냉담한 겁니다. 뭐? 그 큰 돈을? 아니 내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그런 돈을 달라고 그러니? 너도 참 양심 없지? 나한테 그만한 돈도 없고 있다고 해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 그런 얘기 하려거든 돌아가라. 어머님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제가 형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보 그만둬. 그런 말이 어딨어? 남편은 어머님께 모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죽은 형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셨잖아요. 저는 항상 마음에 그게 응어리로 남았어요. 형이 지금 살아있었으면 저를 쳐다보기나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형이 있었으면 어머님은 얼마든지 형한테 그 돈 해주셨을 거잖아요. 남편에게는 이복형이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에 전역했을 무렵 이복형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편이 한창 성장을 하던 무렵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고 그 바람에 이복형과 함께 지냈대요.
그런데 어머님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만 온 신경이 가 있고 남편은 항상 뒷전이었다고 하더군요. 난 항상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어머니의 그런 차별도 너무 힘들었고 나한테는 너무 아픈 시절이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 이미 간 형이니 기억해봤자 뭐하나 싶기도 했고.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싶어.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럴까? 그 이후 어머님은 마음의 짐을 짊어지셨는지 남편의 위기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남편도 이번 위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어머님께 다시 마음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이도 이번 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도 어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모지게 말씀드렸던 건 죄송해요. 잊어주세요. 그래, 나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니까 장원이 너는 이제 사업할 생각은 접고 예전처럼 다시 일 다니면서 지내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알겠지? 남편은 답이 없더라고요. 깔끔하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했어요. 저희는 다시 한번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죠. 그리고 설날이 왔고 시댁에서 전도 굽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하면서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올해 성묘는 어머니랑 저랑 둘이 가시는 게 어때요? 그러게 왜 그렇게 험준한 곳에 수목장을 했는지요. 그래, 그러자꾸나. 애 데리고 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말이다. 어머님과 남편은 둘이서 아버님의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위치가 좀 험준한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 성묘는 거의 남편 혼자 가거나 두 분이서 가거나 해왔었죠. 그렇게 저는 딸아이와 함께 성묘에 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 한두 시쯤이면 집에 돌아올 법도 한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그런가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봤지만 핸드폰을 두고 가셔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금세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님이 성묘에 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오지 않고 계세요. 네? 어머님이나 남편분이 치매나 지병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으세요. 경찰에서는 성인의 실종 신고는 쉽지 않다는 말을 해줄 뿐이었어요.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로 치부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분명 있는 거라고 제발 알아봐 주기라도 하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이었어요. 너무 애달른 시간이었어요. 어디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지낼 수 없었던 저는 혼자 남편과 시어머님을 수소문하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어머님께 연락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가고 신락 같은 희망의 말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두 사람이 실종된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문득문득 남편과 시어머님의 생각이 제 삶을 깊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예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온 겁니다. 실종 신고 현수막을 걸어둔 이후로 장난 전화가 워낙 많이 와서 이번에도 장난 전화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는데 순간 어머님인 것 같은 직감이 드는 거예요.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맞으시죠? 아가, 나 좀 구해다오. 너무나도 선명한 어머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당장 어머님이 말하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해서 달려갔지만 5시간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마주한 어머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꼴이세요? 아가, 정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라니. 너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못 보는 줄 알았다. 어머님은 너무나도 깡마른 모습으로 이전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빨리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탔어요. 아가, 병원은 됐다.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해. 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쉬지 않고 달려서 집으로 곧장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 녀석이 어려서부터 지영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지영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놈이야. 그렇게나 뭐든 뺏고 싶어서 환장을 하던 녀석이었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그렇게나 미워하더라고. 자기 엄마를 내가 뺏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너 만나기 전에 사업한다고 했을 때도 돈 안 주면 없어질 거라면서 협박을 하는 바람에 네 시아버지가 타일러서 돈을 해줬는데도 그마저 날려버리고 우리가 속이 정말 말이 아니었지. 그놈이 욕심이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심지어는 너랑 결혼하기 전에 죽은 지영 애인을 뺏어다가 만나기도 했던 놈이야. 나중에 그 여자가 죽은 자기 애인 동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헤어졌는데 너한테는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너 만나고 정신을 차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애들 아빠한테 있던 재산을 내놓으라고 어찌나 길길이 날뛰던지 애들 아빠가 그놈한테는 절대 한 푼도 넘겨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 근데 그날 애들 아버지 보러 가는 중에 그 녀석이랑 나랑 언쟁이 있었어. 왜 당초에 자기 돈인데 주지 않느냐면서 화를 내는데 산 중턱에서 순간 내가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뒤로 떨어지고 만 거야.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렸는데 거짓말처럼 아무 기억이 나지를 않더구나. 내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어찌나 무섭던지. 그런데 그런 나를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더니만 하여 옷 갈 곳 없는 노인네들 모아놓는 곳에 그냥 돈을 받고 넘긴 거야. 거기서 하루 종일 밭일하면서 죽을 둥 살 둥 일만 하다가 문득 기억이 돌아왔어. 그리고 사람들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산에서 내려와서 너한테 연락을 한 거고. 어머님의 이야기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다 사실이란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놈이 그런 놈이야. 아가, 너도 더 이상 그놈 찾지 말고 그냥 도망치는 게 나을 게야. 순간 저는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그럼 그이는 어머님이 뒤로 넘어져서 굴러 떨어졌는데도 어머님을 챙기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내 앞으로 있는 재산들이 전부 자기 앞으로 갈 테니 좋다고 생각했을 녀석이야. 그때 나를 챙겼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했겠니? 남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을 만났던 건지 누구와 결혼을 한 건지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터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 인간을 더는 기다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다시 온다고 해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 이후 3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였어요. 남편의 존재는 아예 잊고 살기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믿을 수 없었죠.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아니, 살아있으면서 어디서 뭘 하고 지냈길래 연락 한 번은 없었어? 무슨 말을 하는지 얘기라도 들어보자. 그리고 남편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날 일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의 언쟁이 지속되었고 순간 어머님이 발을 헛디디면서 산 아래로 굴러가는 걸 본 남편은 어머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머님이 믿기는 했지만 잘못되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었던지라 순간 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저 아래로 떨어진 어머님을 찾으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대요. 아무도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카드 같은 추적을 당할 만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만 써가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게 지금 말이나 돼? 나는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님 찾겠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그걸 알기나 하냔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 지금 살아계셔. 나랑 같이 지내고 계신다고. 남편은 눈이 동그래져서 놀라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살아계셔? 그래, 살아계신다고. 당신이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애당초 다시 잘해볼 마음이 없기도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니 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의이혼을 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길고 긴 이 전쟁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여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람으로서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 올리고 싶어. 진심이야. 됐어. 어머님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으시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여진이 볼 생각도 추호도 하지 말고. 우리한테 당신은 아예 없던 사람이야. 알겠어? 이제는 전 남편이 된 그 인간과는 아예 끝이 났어요. 딸아이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게 된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일찍 처리된 딸아이는 저를 말없이 안아주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가 딸에게 의지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혼한 이후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땅이랑 집을 전부 제게 넘겨주셨어요. 내가 이거 짊어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니. 너랑 내가 보통 인연도 아니고 이걸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봐. 여진이 학비도 하고. 어머님, 그래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가족도 아닌데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거야. 그놈이랑 가족이었으면 너한테 이 돈 해줄 생각도 못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졌기에 저는 그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출판사를 열어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과는 가까운 위치에 살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딸 공부도 시키고 동생들 시집장가도 보냈답니다. 저희는 지금도 그 사람 얘기는 일부러 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희 둘한테 모두 상처로 남았거든요. 실종된 두 사람을 기다리던 때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제 삶이 너무나도 원통스럽기만 했어요. 처음으로 억울한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모든 시련들을 넘어서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지금에 너무나도 감사의 따름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힘들다고 해도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 일을 담담하게 풀어낼 날도 오는군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